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주고받았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이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100일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또 다음 달 10일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할 거고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쇄신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 부분이라든지 의료 대란이라든지 당정관계, 또 특별감찰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기자회견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고 또 자신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건의하는 모양새, 윤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지 않으려고 이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말은 거의 다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제 우리 헌정사의 여권에서는 이런 것이 잘 없었는데 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지난 100일 동안 국민의힘 이 쇄신과 변화에 노력을 해왔다 라는 이야기도 했고, 의료 대란 막기 위해서 노력도 했고, 4대 개혁, 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정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도 11월 내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 11월은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 2가지가 내려진다. 또 의료 대란 부분, 의정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안으로는 선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지금의 북한이 러시아 파병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또 여야 의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참여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또 발을 빼는 이런 행태는 안 된다. 방탄을 위해서 지금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고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100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몇 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었지만 이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당정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한다. 변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의료 대란 부분을 막아야 한다. 또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위도 조절하고 통합, 포용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졌다. 이 윤한 회동에서는 굉장히 쫓겼는데 이 홀대를 받으면서 좀 여유가 있어진 것은 이제 당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을 놓고 추경호가 반대를 하다가 의원총회를 열자, 표결을 하자라고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은 물러섰습니다. 오늘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당 중진들을 만나기로 했다가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뤘습니다.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대표가 만나서 협의로 이걸 풀겠다. 협의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을 일단 받아들인다. 추진한다. 그건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당론도 아니고 윤 대통령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되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 부분을 이 특검법, 민주당의 특검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되고 친윤들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
대통령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다음 달 10일쯤 해서 많은 조처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그동안도 그래 왔고, 뭐 인적 쇄신이라든지 개각,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그 다음 김 여사 부분도 이 해법을 찾긴 하는데, 뭐 그동안 윤 대통령이 밝혀왔듯이 이 공개적인 행사를 좀 자제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치겠지만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제2부속실도 출범을 한다. 특별감찰관은 당에서 하는 문제니까 당에서 특별감찰관까지 하게 되면 이런 정도로 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또 지금 뭐 너무 많은 것을 개각을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또 당의 요구에 밀려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이게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떻게 했든 한동훈 대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에 이렇게 소통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특별감찰관을 제안하는 것도 좀 결단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도 인정을 하면서 때로는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좀 건너뛸 때도 있다.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주도권을 좀 잡고 이 수평적 당정 관계, 당정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라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여유도 찾았다. 이제 수위 조절도 하고 있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고 윤 대통령이 전체 국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이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당에 이렇게 밀려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결정하는 이런 것은 좀 수동적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이 반응이 대통령의 생각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 이런 인사는 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지금은 국면 전환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책성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뭐 국면 전환, 분위기 바꾸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문책입니다. 문책.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 인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개각도 필요한 것이고 대통령실도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문책성 인사를 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도 문책성 인사입니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요구하는데 등 떠밀려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등 떠밀려서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 한동훈 자신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민심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각, 여론의 등이 떠밀리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이 대통령의 가족과 관계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대통령 가족과 관계되는 게 문제가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건 뭐 버틸 수도 있고 뭉갤 수도 있고 또 다른 걸로 덮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과 관계되는 문제가 불거져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을 때는 다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밀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걸렸습니다.
이건 뭐 주도권이나 자존심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영역으로 누구와 갈등을 빚고 여권 내에서 또 야당과 갈등을 빚는 것은 야당의 거짓 선동, 가짜뉴스는 대비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겸허하게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요. 수위가 훌쩍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 이전에 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부산 금정 그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은 63% 정도의 국민의힘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7%다. 이 40%에 가까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부산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잘해보라. 잘하면 또 지지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가 계속되면 이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뭐 등 떠밀리지 않겠다, 자존심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40%, 50%가 되면 윤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한동훈 대표 당, 야당까지도 윤 대통령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장 이제 특별감찰관은 이렇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갑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 또 국정 이 변화도 꾀해야 합니다. 문책성 인사고요. 그 다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영부인에 대해서 라고 할 정도의 수위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유패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참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것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행사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이 하지 않아도 공식적인 행사, 국빈 행사라 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장관이 대신하기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행사도. 국민들 눈에 당분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래서 제가 차라리 이렇게 하기보다는 검찰의 그 주가 의혹 부분은 기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야당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수위로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인적 쇄신 부분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별의별 이상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 그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들어와서 각종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공기업 인사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부분만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이 좀 되지 않는 함량 미달의 사람들을 계속 기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적 쇄신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인적 쇄신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리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적정하게 뭉개고 넘어가자는 식이 되면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서슴없이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정서상 먹혀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티지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압박할, 지금도 이재명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지만 국회에서 대통령을 압박할 많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뭐 조그만한 일, 소위 윤석열 정부의 개혁, 윤석열 정부의 각종 정책, 예산,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 이재명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저 민주당의 협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도 수위 조절을 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의 반응 이런 정도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윤 대통령이 과거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여준 그 승부사적 기질이 다시 나와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국민들에게 바짝 엎드리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일입니다.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들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임기의 이제 절반을 넘어서면서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책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수위여야 하느냐? 당정 관계가 다시 이 회복되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여야 한다라는 점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